네, 안녕하세요. 강구룡입니다. 오랜만에 뵙습니다. 최근에 개학을 해서 좀 학교 수업이 좀 많아져서 이제 수업을 하다 보니까 좀 영상 업로드가 많이 늦어졌습니다. 양해를 좀 부탁드립니다. 방학 때만큼은 이게 계속 꾸준하게 업데이트가 좀 힘들 것 같고요. 그래도 가능하면 또 뭐 이렇게 꼭 준비된 그런 양식이 아니더라도 이렇게 편안하게 얼굴이라도 뵙고 여러분들과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소통의 시간을 좀 많이 가지려고 합니다. 혹시나 여러분들이 이제 제 영상을 보시고 디자인에 관련된 어떤 호기심이나 질문이 있으시면 댓글로 달아주시면 또 제가 할 수 있는 선에서는 또 한번 답변을 또 이런 영상을 또 제작해서 한 번에 또 답변을 한다든지 이런 거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어떤 고민이나 어떤 질문이 있으면 한번 얘기해 주세요. 오늘은 짧게 제가 또 좀 이따 수업을 가야 되지만 짧게 좀 찍었는데 어, 디자인 관련된 좀 어떤 책을 한번 소개해 드리려고 이렇게 영상을 찍었습니다. 제가 이제 영상 찍다 보면 뒤에 이렇게 간혹 책이 이렇게 나오는데 어떤 구독자분께서 책이 뭘 보시는지 이런 얘기를 좀 하셔가지고요. 러프하게 어떤 책들이 주로 있고 어떤 책을 좀 봤는지 이런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음, 디자인 관련된 책들 한번 여러분들 한번 보시면 교보문고나 뭐 이런 서점 가시면 요즘에는 그래도 해외 서적이 잘 돼 있어서 해외 서적 코너에도 디자인 관련된 책들이 있고 또 한국에서도 디자인 관련된 번역된 책들이 굉장히 이제 많이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한 10년, 20년 전보다는 훨씬 활발하게 책들이 나오고 있는데 그래도 여전히 이제 해외에서 관련된 책들이 디자인이 좀 아직은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좀 국내 번역이 안 된 책 같은 경우는 이제 아마존을 통해서 해외에서 이제 직구를 하거나 또는 국내에서 번역된 게 있으면 이제 뭐 책을 이제 사거나 이렇게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오늘 제가 좀 그래서 뭐 한두 개 좀 소개 한번 시켜드리려고 하는데 뭘 좀 보면 좋을까요? 이거 하나 볼까요? 어, 이 책은 눈의 항울이란 책인데 아마 책 표지는 이 커버가 있었는데 제가 좀 뗐어요. 저 책 커버를 좀 별로 안 좋아해서 이렇게 읽다 보면 덜렁덜렁거려서 그래서 책의 제목은 눈의 항울인데 이렇게 제목이 되어 있습니다. 보이시죠? 네. 이 책은 어, 마츠다 유키마사라고 예전에 제가 한번 디자인 책 읽기에서 한번 소개해준 작가로 알고 있는데 그 일본에서 북 디자인을 하고 있는 그 분의 책이에요. 근데 이분 재밌는 거는 자기 어떤 출판사를 만들어서 1년에 딱 한 권 책을 내요. 굉장히 어떻게 보면 노동 집약적이고 오랜 시간이 걸리지만 1년에 한 권을 낸다는 건 그만큼 자기가 하고 싶은 주제로 책을 만든다는 그런 컨셉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이분 같은 경우는 딱 보시면 이 눈의 항울은 디자이너로서 우리 인류 역사상 이 눈이라는 어떤 이 신체 기관을 통해서 인간이 만든 문화나 시각 문화나 또 그런 그림들, 그다음에 눈과 관련된 어떤 행위들 이런 것들을 찾아서 묶고 나는 옴니버스식의 어떤 다양한 구성의 책인데 어디를 펼치더라도 이게 책이 다 연결됐다기보다는 뭐 예를 들어 10장 썩는다는 행위에 대해서 그래서 우리가 어떤 썩는다는 그런 결합한다는 그런 행위에 대해서 우리 시각 문화는 어떻게 발전했고 또 어떤 이미지들이 있고 이런 것들을 쭉 시대의 변화와 함께 읽어주는데요. 다른 디자인 어떤 역사서나 책에 비해서 디자인 작품을 위주로 설명한다기보다는 역사의 어떤 변화 안에 시대적 변화 안에서 어떤 미술이나 또 다른 어떤 분야나 굉장히 광범위한 분야에서 이런 이미지를 설명하고 그 이미지에 관련된 어떤 숨겨진 어떤 코드나 어떤 의미들을 해석해 주는데 굉장히 교양서적 읽듯이 굉장히 재밌게 읽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이런 책들은 책을 분류할 때 어떤 디자인 전문 서적 코너에서도 또 전문 서적보다도 약간 교양서적으로 분류해서 좀 공부하기 약간 좀 머리가 아플 때 심심할 때 보게 되면 굉장히 뭐 교양서적 같은 그런 도움을 주는 책이에요. 그래서 이 책 같은 경우는 뭐 소설가에 비유하자면 베르나르 베르베르의 그 절대적이며 상대적인 백과사전 그런 식의 어떤 책인 것 같아요. 그래서 굉장히 지은이 다양한 취미가 모여 있어가지고요. 저한테는 굉장히 잘 맞는 것 같아요. 뭔가 여러 가지 범주를 이렇게 탁
트이고 있으니까요. 이 책 같은 경우는 필요한 경우 혹시나 디자인 논문을 쓰시거나 아니면 디자인 관련된 어떤 그 뭐 어떤 주제를 좀 찾기 힘든 분들은, 테마를 찾기 힘든 분들은 이런 책들 보면서 이런 어떤 방법론을 가지고 한번 책을 써봐야지, 또는 이걸 가지고 한번 디자인을 한번 연구해 볼까, 뭐 이런 얘기해 볼 수 있어서 굉장히 어떤 좋은 그런 단서가 되는 책인 것 같아요. 두 번째 좀 소개해 드리고 싶은 책은 한번 그냥 쭉 러프하게 볼게요. 이 책이네. 이 폰트의 비밀이라는 책인데요. 이 책 같은 경우는 지은이는 고바야시 아키라는 그 일본의 그 타입 디자이너인데요. 이분 같은 경우는 일본에서 태어났지만 영국으로 건너가서, 해외로 건너가서 로만 알파벳을 디자인하는 거를 배웠어요. 근데 독학으로 배우고 자기가 이제 그런 그 도서관에 가서 영문책을 읽으면서, 영문 타입 책을 읽으면서 자기가 마음에 드는 이런 글꼴들을 따라해보고 만든 것 같아요. 마치 건축가 안도 다다와 좀 비슷한 그런 성향이 있는 것 같은데, 처음에 이 고바야시 아키라가 이게 그런 글자를 만드니까 일본 사람이 일본 글꼴을 만들지 않고 이게 영어를 만드니까 좀 일본 디자인에서는 약간 주변에서 머문 것 같아요. 그런데 본인은 그런 알파벳에 대한 매력에 빠져서 이제 그 영국으로 가서 공부도 하고 작업을 했던 거죠. 그 점이 굉장히, 저는 그 백그라운드가 굉장히 재밌었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가서 이제 혼자서 어떤 특별히 학교를 다닌 것도 아니고 그냥 그런 지역 공공 도서관 같은 데서 공부하다 보면 이제 계속 독학을 하게 되겠죠. 그런데 어떤 제가 알기로는 그 공모전에 그런 글꼴을 공모하는 그런 공모전이 있잖아요. 한국에서도 1년에 한 번씩 세종대왕 주최로 한 그런 한글 글꼴 공모전이 있는데, 그런 어떤 글꼴 공모전에서 이제 당선이 된 거죠. 그런데 동양인이 당선되니까 아마 서양인들도 굉장히 놀랐을 거예요. 우리 글꼴을 외국인이 만든 게 되는 거니까, 그렇죠? 그런데 그런 어떤 진심이 통했는지 이제 고바야시 아키라가 그런 자기 어떤 덕후 같은 기질에 그런 글자를 사랑하는 마음, 그리고 글자에 대한 호기심, 이런 것들이 쌓여가지고 그 지금으로 보면은 모노타입이라고 하죠. 그쵸. 미국의 서양에서 굉장히 큰 그런 서체회사, 우리나라 치면 뭐 산돌이나 윤고딕을 만든 그런 회사들처럼 그런 큰 서양의 글꼴을 만든 회사에 취직을 해서 지금 작업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모노타입의 타입 디렉터로 있고요. 독일에 거주하고 있다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헤르만 차프트, 에드리안 프루티거의 그런 서체들을 개선 발전시키고, 그리고 자기만의 서체도 만들면서 이렇게 다양한 일들을 하고 있죠. 이 책이 재밌는 거는 쭉 한번 보시면 이런 식으로 지은이 고바야시 아키라가 여행 중에 찍었던 그런 공항에서 어떤 사이니지나 아니면 길가에 어떤 쓰레기통에 찍혀 있는 그런 글자나 길거리 모든 글자들을 다 찍어가지고 계속 이렇게 모으고 있다가, 그 관련된 것 중에 독일의 예를 들어 이런 휴지통에 있는 글자는 어떤 글꼴이고 이게 어디서 나왔고 실제 그 글꼴은 어떤 특징이 있다, 이런 것들을 굉장히 이런 일상적인 이미지와 함께 글꼴의 그 특징들을 설명하고 있어가지고요. 이것도 굉장히 재밌게 볼 수 있는 책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혹시 막연하게 특히 알파벳을 쓰기 힘드신 분들, 어떤 알파벳을 선택해야 되는 선택 장애가 있거나, 또는 어떤 그 글꼴의 특징이 있는지를 어떤 느낌으로만 이해하다가 좀 더 알고 싶은 분이 있다면 조금씩 이런 책들을 가지고 한번 경험해 보시면, 이 글꼴은 이런 백그라운드가 있구나, 그리고 이런 식으로 실제 우리 길거리에 쓰이고 있구나, 그런 걸 알고 있어서 아까 이 봤던 요 노란색 책 눈의 항울이라는 책처럼 어떤 글꼴의 다양함을 경험할 수 있는 책이라서, 이 책도 어디든 펼치더라도 쉽게 읽을 수 있어서 이 두 가지도, 이 책도 굉장히 재미있게 글꼴을 경험해 볼 수 있는 그런 책인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어려운 책을 시작하기보다는 이렇게 글자에 대한 어떤 관심과, 또는 아까 같은 이런 이미지에 대한 관심, 이런 것도 있다면, 이미지에 관심이 많으신 분들은 이런 어떤 눈의 항울이라는 책을 보면 좋을 것 같고, 또 글꼴에 대한 관심이 많으신 분들은 이런 폰트의 비밀, 이 책 같은 경우는 1, 2권이 있는데요. 1, 2권 둘 다 읽어보면 둘 다 재밌기 때문에 글자가 이런 매력이 있구나, 이렇게 어떤 동기부여가 되는 그런 좋은 책인 것 같아요. 그리고 조금씩 이제 뭐 어떤 책에 대한 그런 관심이 있거나 또 그런 디자인에 대한 공부를 좀 해보고 싶으신 분들은, 지금 이 책 같은 경우는 그
제라드 웅거라는 그 디자이너가 쓴 책이에요. 이 책은 한국에서 번역도 됐고요. 이 보라색 책은 지금 보시면 당신이 읽는 동안이라는 그런 제목으로 번역이 되어 있는데 영어로는 Why You're Reading이라는 책인데요. 게라드 웅거는 게라드 웅거는 자기가 이제 그동안 살면서 자기가 평생 글꼴을 만든 사람인데 어떤 방식으로 자기가 글꼴을 만들기 시작했고 어떻게 해서 디자이너로서 타입 디자인을 하게 됐고 그런 것들을 설명하고 있는 책인데요. 아까 봤던 고바야시 아키라 이 책은 굉장히 캐주얼하다면 이 보라색 책 당신이 읽는 동안 이 책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진지하게 어떻게 글자가 만들어졌고 내가 왜 이 일을 선택했고 어떤 식으로 내가 서체를 만들면서 어려운 점이 있었고 극복했는지 이런 스토리를 볼 수 있는 책이라서요. 굉장히 재밌습니다. 한국에서도 번역되어 있으니까요. 그 당신이 읽는 동안이라는 그 책을 찾아서 읽어도 굉장히 재밌으실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거는 저는 이 책의 첫 페이지가 굉장히 마음에 들었는데 첫 페이지 어떤 글자가 나오는 게 아니라 이렇게 구름 사진이 나와요. 근데 구름 사진이 나오는데 이게 왜 저는 감명을 받았냐면 사실 구름이라는 건 우리가 그냥 보면 어때요? 그냥 다 똑같이 그냥 구름이라고 부를 수밖에 없는데 이분이 이제 이 책을 보니까 이 구름에 관련된 책이 있던 거였어요. 찾아보니까 구름도 그냥 다 같은 구름이 아니라 어떤 뭐 제트기를 타고 생겨서 만들어진 어떤 구름도 있고 또 이런 구름도 있고 구름에 관련된 어떤 명칭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명칭을 유형학적으로 이제 읽어보니까 구름을 볼 수 있는 안목과 눈이 생기는 거죠. 이런 거와 마찬가지로 글꼴도 그냥 아무것도 모를 때 그냥 글자로 뭉텅거려서 얘기할 수밖에 없는데 예를 들어 우리가 글자의 모양이나 형태나 용어들을 알게 되면 디테일하게 볼 수가 있는 거죠. 마치 우리가 알게 되면 손을 그냥 손이라 부르지 않고 손가락, 손톱 이렇게 부르는 것처럼 그죠? 이런 식으로 유형화된 방식으로 글자라는 것도 어떻게 보면 심리적으로 탐구할 가능성이 있다는 걸 이제 깨닫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방식을 통해서 자기 어렸을 때 꿈을 소개하면서 나는 어떤 방식으로 서체를 만들었고 대표작은 어떤 건지 이런 것들을 소개해 준 책이어서요. 아까 그 고바야시 아키라처럼 글자에 대한 관심이 생긴 분들은 조금 더 높은 단계로 가실 분들은 이런 책들 읽어보시면 추천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만 더 소개를 좀 더 해볼게요. 여러 가지 뭐 책이 있는데 이 책 제가 하나 소개시켜줄게요. 이 책은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책 중에 하나인데요. 윌리 쿤츠라는 미국의 디자인 교육자가 쓴 매크로 마이크로 타이포그래피라는 책입니다. 이 책은 제가 굉장히 많이 영향을 받은 책 중에 하나예요. 왜냐하면 제가 처음에 강의를 할 때 저도 많은 어떤 그런 준비가 없었기 때문에 공부도 많이 하면서 이것저것 준비할 때 굉장히 많이 도움을 받았던 책인데 이건 타이포그래피 관련된 책입니다. 그래서 앞단의 세 권의 책은 이미지와 글꼴 이런 어떤 개별적인 요소에 대한 책이라면 이 책은 그런 이미지와 글자를 어떻게 구성하는지, 컴포지션하는지, 화면 위 구성하는지에 대한 컴포지션에 관련된 책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레이아웃 한다고 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글자를 어떻게 배치하고 배열하고 이런 것들을 사람들이 보통은 감각적으로 하게 되는데 이 윌리 쿤츠는 이 매크로, 마이크로, 즉 매크로 관점에서 우리가 이미지와 글자와 그림을 어떻게 봐야 되고 마이크로 관점에서 이 둘을 또 어떻게 다뤄야 되는지를 굉장히 세부적으로 설명을 합니다. 그리고 이 윌리 쿤츠 자체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합리적이고 출발점이 어떤 모더니즘에서 왔기 때문에 디자인 작업도 굉장히 그 논리적이고 합리적으로 만듭니다. 대표작 중에 제가 한번 쭉 보면 이런 이미지도 한번 보실 건데 콜롬비아 학교를 위한 건축 포스터를 만들었는데요. 이런 그래픽 마크, 이런 단순한 추상 도형과 그 다음에 타입페이스 글자들, 그 다음에 이런 컬러들 이용해서 아주 심플한 그런 재료들을 가지고 건축을 알리는 포스터를 만들었는데요. 이 시리즈 연작이 굉장히 논리적으로 글자와 그 다음에 공간의 비례를 이용해서 매크로하게 넓게 구축되어 있고 마이크로하게 세세하게 디테일하게 조율돼서 만들어진 완성도 높은 포스터를 볼 수 있는데요. 이런 방식들은 이제 최근에는 이제 이미지가 워낙 화려하게 쓰이고 있지만 이런 심플한 이미지만 가지고도 충분히 매력적인 포스터를 만들 수가 있고 그리고 또 합리적인 방식으로 우리가 이런 조형적인 요소를 돼 있을 때 어떻게 형태를 바라보고 만들어낼 수 있는지 그런 안목을 키울 수 있는 책이니까요. 혹시
뭐 저처럼 디자인 강의를 하시는 어떤 분이시나 또는 좀 디자인에 대한 어떤 이론이나 공부를 하신 분들은 이 책을 한번 읽어보는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근데 이 책 같은 경우는 아직 국내에 번역이 안 돼 있어서 아마 이런 책들 같은 경우는 아까 말했듯이 아마존이나 뭐 이런 직구를 통해 구매하셔도 충분히 요즘 빨리 배송되니까 좋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요런 식으로 한번 여러분 관심을 가지시고 내가 어떤 관심 있는 그런 분야가 있다면 이거 외에도 굉장히 많은 책들이 있겠죠. 그래서 한번 찾아보면 하나의 책을 좀 깊이 있게 알게 되면 책 끝에 이렇게 어펜딕스라고 해서 부록들 보면 책을 이렇게 어디서 갖고 왔고 어떤 책을 참고했는지 이 책도 다른 책에 영향을 받아서 만들어진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책을 또 타고 올라가며 또 다른 책들도 이렇게 링크가 걸리거든요. 그런 식으로 책을 계속 한두 개 좀 마음에 드는 책을 계속 찾아서 읽어보면 나만의 어떤 그런 어떤 도서관, 작은 도서관이 머릿속에 생기겠죠. 그런 거 가지고 여러분들이 좀 굳이 다 읽지 못하더라도 보통 디자이너 분들은 책을 읽는 걸 좀 힘들어 하시잖아요. 그렇죠? 저도 그렇게 막 깊이 책을 읽거나 그런 성향은 사람은 아닌데 이렇게 책을 읽다 보면 또 인터넷이나 컴퓨터로만 할 때와는 다른 또 어떤 도움을 많이 받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요즘에 여러분 주말이나 뭐 시간 되시면 한번 교보문고 가시거나 아니면 아마존 사이트 들어가셔가지고 재밌는 책들 한번 마음껏 읽어보는 그런 시간을 가지시면 좀 이런 팬데믹 시대 때 훨씬 좀 알찬 하루 보낼 수 있지 않을까 합니다. 네. 다음에 또 한번 이런 기회로 다시 한번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